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시장이 소폭 반등하는 분위기인 것 같지만 역시 그 장세 자체는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장세를 주도해 왔던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 등이 되겠죠. 다 이들 종목군은 이제 완전히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그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종목별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8월 5일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8월 5일자에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이제 그 폭락했었죠. 투매가 나는데 그 당시 8월 5일날 그 저점 상당 부분 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 주도주 역시 이제 그 8월 5일자 저점 상당 부분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주도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8월 5일자 저점을 깼거나 혹은 이제 8월 5일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제 그 차기 주도주가 역시 그 바이오 섹터 가능성이 상당히 그 이렇게 보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뭐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주도주라는 것은 국면을 돌파한다고 그랬어요. 국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약세 국면을 이제 돌파한다는 거죠. 약세 국면을 돌파하고 또 주도주는 이제 그 후속주를 견인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오르는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도주가 되려면은 일단 그 후속 매수세를 이제 끌어와야 되죠. 이제 후속주들을 이제 같이 이제 견인하는 그런 그 견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뭐 기라성 같은 이제 주도주급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알테 오젠이라든가 혹은 뭐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리가켄 바이오 앞서 이제 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사실 연초서부터 작년 빠른 거는 이제 그 작년서부터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후속주들을 견인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틀리죠. 그 상당히 이제 대표성이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그 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 인덱스 역할,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한 70조입니다. 68조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간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역사 고점 돌파 직전에 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사 고점 돌파하면 이제 그 국면을 돌파하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하고 아울러서 이제 매기가 또 확산이 된다면 성장주 전반으로도 또 매기가 확산하는 그런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9월 13일서부터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미국 그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것도 어떤 그 역사의 고점을 이제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뭐 가볍게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죠. 월봉이 아니라 연봉 차트입니다. 2016년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2016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었는데 봉 차트 바로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달아놨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300억이 적자가 났어요. 300억 적자. 2017년에 660억. 2018년에 557억. 자,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그 917억으로 이제 실적이 뭐 거의 퀀텀 점프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917억에서 2,900억으로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주가가 실적의 영업이 급증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대략 한 40만 원 부근에서 이제 그 거의 뭐 90만 원대까지 90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했죠. 저희가 이제 2018년도서부터 그 30만 원대에서부터 저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저희가 주력주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핵심 주력주 보통 한 세 종목 네 종목 가장 핵심 주력주 세 종목 네 종목에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카카오가 이제 선호주였죠. 자, 2021년도에 이제 그 5,300억 역시 그 영업이익이 한 배수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2022년 그때 100만 원을 한번 찍은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이제 선반영된 거죠. 2020년도, 2021년도 상반기에 이제 선반영되면서 실적이 좀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좀 둔화가 됐어요, 사실. 자, 9,800억. 2023년에 1조를 드디어 돌파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 1조 한 4천억 정도, 1조 4천억 많게 한 1조 5천억 정도를 전망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 최근 이제 보고서가 되게 되는데,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지금 1조 4천억, 그리고 내년도에 1조 7천억,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2조 1천억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진입을 막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그 실적 사이즈를 좀 더 우리가 높게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시장이 크게 막 훼손되지 않으면 뭐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닉스가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하게 되면 여타 이제 가장 후발이죠. 후속 이제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나중에 중소형 바이오 혹은 이제 그 성장주 전반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은 국면을 돌파하고 약세 국면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누가 뭐래도 사실 약세 국면이죠. 약세 국면을 돌파하고, 그리고 주도주는 반드시 후속주를 견인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상기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라면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그 SC 제형이 이제 핵심이죠. 키트루다 S 제형이 이제 그 2025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그 FDA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기대감으로 오른 겁니다. 아직까지 올해도 지금 적자요. 철저하게 성장성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 그 제 유튜브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확인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작년 이제 2023년도에 보통 이제 6만 원, 7만 원대에서 알테오젠을 제가 추천하면서, 이거는 이제 자제분들한테 뭐 하여튼 그 증여나 상속을 해도 무방한 그런 성장성을 갖춘 정보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또 강력하게 저희 회사 뭐 주력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그 의미가 없죠. 여하튼간에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알테오젠도 좋게 보고, 그다음에 플랫폼 바이오 중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죠. 지금 리가캠 바이오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ST팜이라든가 SK 바이오팜, 거기에 또 한 종목이 유한양이었죠. 유한양이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강력하게 좀 추천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이죠. 2020년도 역사적 고점 10만 원을 돌파해서 30만 원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 굳이 산다 하더라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매매해야 되겠고, 그 후발주라고 봐야 되겠죠. 뭐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뭐 펩트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사는 게 안 좋고, 후속주들은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죠. 지금 삼성 바이오닉스를 사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닉스는 비싸고 또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셀트리온을 사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그런데 주도주 논리에 의하면, 주도주 역학관계에 의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서 1등주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1등주를 사는 게.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께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대단하죠. 자, 렉라자가 요번에 이제 FDA 품목 허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깝습니다. 저희 회원들께도 뭐 여러 차례 사실 또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여하튼 역사 고점 7만 원대를 돌파해서 지금 14만 원대인데, 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월달 거래량이죠. 8월달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분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지금 이제 9월달 첫 조종인데, 9월, 10월, 11월 정도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까지는 조종이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너무 터졌기 때문에 그런 물량 소화 과정, 10보 전진을 위한 2, 3보쯤의 후퇴 정도 가능성이 높겠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고점 돌파하고 많이 오른 거는 이미 누구라도 다 노출도가 심하고 누구라도 다 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사실 초과 이익을 얻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말 그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삼성 바이오닉스는 뭐 사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 바이오닉스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 이제 후속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제일 대장주가 시장이 가장 맏형격이 먼저 돌파를 해버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돌파 아래에 있는 종목들, 일단 방송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입니다. HLB. 이제 리보세라닙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이제 FDA에서 승인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재도전한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기대감이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HLB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사실 굉장히 그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가에 잘 사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시장의 대장격인 삼성바이오로직 역설고점을 돌파한다라면 바이오 환경이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LB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어설픈 우리가 초보 투자가들이 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매매 잘하신 분들은 HLB도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 것이고. 자, 보시는 화면에 이제 그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요거는 저희가 한 5일 전에 저희가 승부주 VIP에서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여기 일봉 차트인데 이왕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8월 5일자죠. 전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했어요. 투명하는데 그때 저점. 그 다음에 요번에 또 한번 폭락했죠. 4일 전에. 이 저점 위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최악을 찍었는데 그 최악에서 뭐 어떤 그 물론 이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건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는데 여기서 매도와 매수하고 대접전을 벌인 거죠. 그런데 그 가격대를 가볍게 위에서 가볍게 회복을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 수급 체계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는 이기지 못하고 그 가격대를 깨버리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지금 이제 12시 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 300원 정도 나오네요. 오늘 이제 사실 그 장 초반에 37,000원이 깨졌어요. 36,855까지 갔었거든요. 오늘 뭐 마이너스권이라면 제가 좀 사볼만 할 것 같아요. 자, 한올 바이오 파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이브스라 그래요. 그레이스브 형이랑 있어요.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과다가 분비돼서 이게 과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거 부작용이 생기는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자, 하여튼 그 한올 바이오 파마도 일단 기대감인데 역시 이제 바이오 전반의 흐름이 좋으면 성장성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리고 역사적 고점이 지금 이제 일봉 차트인데 46,750원이 최고점인데 거기가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월봉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시장 어떤 흐름, 맥락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역사 고점 돌파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입니다. 저희 회사 이제 주력주죠. 자, SK 바이오팜은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상향 화살표 지역 있죠. 대량 거래가 터진 지역. 이때 저희가 50%를 매도했습니다. 50%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뭐 10만 원이 살짝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좀 사자고 얘기했는데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뭐 사도 괜찮아요. 뭐 10만 원께 이거 99,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10만 원 정도 했으면 뭐 사봐도 괜찮다고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사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소의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뭐 서두러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따라 살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나오면 10만 원 정도 뭐 초반 정도라면 저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100을 갖고 있었다. 100을 갖고 있어서 그때 11만 9천 원 부분에서 50을 팔았다면 나머지 50은 밑에 사는 거죠. 그럼 좀 더 살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을 늘려가는 거예요. SK 바이오팜도 월봉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눌림목 상황입니다. 근데 다소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한 투자가 좀 바람직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NL입니다. TNL. 자, 우리가 주도주 논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신약, 신기술, 뭐 신소재, 신시장이 신마켓, 새로운 마켓이죠. TNL은 이제 새로운 마켓을 의미합니다. 이 TNL의 이제 핵심 전략 회사 중에 하나가 히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글로벌 거대 유통업체 C&D의 인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TNL 제품을 그동안은 이제 히어로에만 납품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C&D 거대 유통업체 C&D에 납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뭐 당연히 퀀텀 점프한다는 거죠. 뭐 독보적인 뭐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1년도에 220억, 2022년도에 240억,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8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 535억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세력주 속성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다음 품절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정서로 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TNL도 계속해서 관심 갖기를 바라고요. 자, 하여튼 그 지금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그 많이 이거 소외가 되고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고 중소형주들이 지금 많이 재미없는 종목이 많은데 역시 그 삼성바이오스가 신고가 돌파하면서 물꼬를 트고 대표 바이오로 1차적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 TNL을 우리가 바이오주라고 부를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창상 피복제 반첨가 만드는 회사인데 여하튼간에 뭐 바이오 제약 쪽에 분류를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바이오다임입니다. 바이오다임도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월봉 차트예요. 지금 이제 나온 보고서가 없어요. 지금 이제 좌하단에 이제 실적 전망치 지금 제가 캡처 잡은 거는 이제 그나마 6월달에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한 106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가 된다면 굉장히 좋죠. 자, 바이오다인은 이제 그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가치가 이제 로슈죠. 그 세계 최고의 어떤 그 바이오 기업, 특히 이제 최외 진단업체 로슈와 이제 로슈가 인정을 한 거죠. 로슈와 전략적인 제휴 관계 있습니다. 2019년서부터 6년 동안에 걸쳐서 기술 검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여기 좌하단의 실적 보면은 2020년도에 그 67억 정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제 그 4분기에 이제 그 바이오다인의 그 체외 진단 기술, 특히 자궁 경부암 쪽에 기술이 탑재된 진단 키트하고 장비가 일단 그 로슈 쪽을 통해서 글로벌 출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그 바이오다인도 이제 세력주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점 부분에 빠질 때마다 물량을 좀 모아 나간다. 아니면 나는 좀 여유 있게 기다린다 그러면 적당한 저가 가격대에서 사버리는 거죠. 다 사버리고 뭐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끌고 나가면 제가 보기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 드디어 이제 9월 13일 이후가 아니 9월 13일 이후라고 썼는데 9월 14일서부터 저희 그 승부주 VIP 회원가입비가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 1개월에 22만원에서 33만 원 인상이 되거든요. 사실 그 33만 원도 굉장히 그 저렴한 겁니다. 자, 매일 이제 저희가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씩 승부주를 저희가 이제 문자로 보내는데 그 종목을 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각과 나도 이 종목은 진짜 니들 생각에 동일한다. 이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죠. 자, 저희 그 법인 계좌가 있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관련된 안내 문자를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승부주 VIP 가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제가 또 사드리고 싶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두 종목 있고 뭐 당장 올라간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한 한 2, 3개월, 뭐 3, 4개월 정도 이유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